비트코인 고래들 다 튀었습니다. 이제 파멸적 붕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수작 비트코인 세력에 절대 놀아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이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에 집중한 나머지 코가 커져버린 트레이더 코즈부입니다. 자, 지난 연휴 때 있었던 뜬금없는 하락빔으로 상승을 보고 있던, 아니 사실 롱 포지션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피해가 막심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진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사실 이 변동성 부분에서 우리가 분석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쯤 되면 트럼프 이 사람이 이 어떤 발언과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이 발언에 의해서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중국과의 이 관세 전쟁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슈들을 항상 이러한 고가권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내부 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 10월 31일 이제 곧 뭐가 있냐면 에이펙 경주 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0월 31일 열리는 경주 에이펙 회의에서 트럼프가 항상 이러한 대형 회의 전에 시장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계속 관측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 코즈부 이제 또 실력 딸리니까 뭐 이런 걸로 음모론 조성하려 하냐? 저는 그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하락은 사실 역대급 FTX와 코로나 때 이후에 역사적 최대의 청산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예 배제시키고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역대급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코즈부의 매매 전략을 저는 대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이 하락 때 저 코즈부는 살아남았냐고요? 일단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동안 대응을 했었냐면, 이 비트코인 썸네일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125K, 6K 때부터 사실 저는 줄곧 하락을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23K부터 저는 숏 포지션에 대한 관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점을 고수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에도 이러한 큰 하락빔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멘징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는 비트코인이 약 123K대에 위치하고 있을 때 101K까지 하락 관점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저도 눈뜨고 일어나 보니까 이 102K 부분까지 밑꼬리를 쭉 달고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갑작스런 하락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는 약 110K대 부분에서 단기적인 롱 포지션을 걸어두고 이때 꼴까닥 잠들었거든요. 근데 꽤 나름 가성비 좋게 그래도 최소한의 손실로 일단은 포지션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서 지난 관점을 한 번 더 복귀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아직도 하락 추세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며, 지금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을 통해 결국 110K를 다시 한번 이탈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씹으리는 게 아니라 저의 매매 전략대로 타점을 항상 공개한다. 이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 신뢰 있는 방송이 뭔지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최근 타점을 하나하나 복기를 해보면, 기존에 제가 120K 때부터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102K 또 100K 부분에서 저점 매수에 성공을 했고, 이 전에 있었던 손실분을 이 한 번의 포지션으로 거의 대부분 멘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베어 플래그 패턴,
즉 하락 추세 안에 여전히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하며 지속적인 숏 포지션 공략을 시도했습니다. 어제와 그제 총 2차례의 숏 포지션 공략을 통해 나름 만족할 만한 포지션 종료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베어 플래그 패턴상 하방을 이탈한 상태이므로 다시 한번 숏 포지션 공략 또는 또 롱 포지션 공략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즉 무포지션이란 소리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제가 베어 플래그 패턴, 어제 영상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 조정 구간이나 시간 조정 구간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한 번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때 계속 무한정 이렇게 진짜 뭐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나 비트코인의 해킹이 아닌 이상은 일부분 반등은 나오겠죠. 그러한 반등이 이때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특이점이 보였습니다. 이런 채널을 갑자기 형성하더니 저점을 일부분 높이면서 전형적인 조정 시장에서 발생하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저 코드 부분에 딱 관측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베어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한 번 더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이 베어 플래그 패턴상 이 이후의 상승 추세가 일부분 유지가 되더라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봤을 때 베어 플래그 패턴이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으며, 자, 그래서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의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속된 그림대로 이 상단 채널에서 정확히 터치하면서 쫙 내려가면 좋지만,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의 특성상 갑자기 이 하단부를 뚫고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이 위쪽에 보이는 이 하단 추세 라인은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의 논리상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단 저항 라인에서 일단은 한 번 더 저항에 부딪혔다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구간을 뚫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거시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채널 안으로 들어오려면 후발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이 지금 전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VD 지표를 같이 한번 볼 텐데, 이 CVD 지표를 보시게 되면 아직 기관들이나 고래들은 딱히 매수에 동참하지 않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선을 칠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선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한 저항이 나타났던 위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책에서 배운 내용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강한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는 뭐다?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러한 강한 지지 라인에서 현재 베어 플래그 패턴상 하단 채널을 이탈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롱 포지션을 접근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 저점을 한 번 더 튕겨낸다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유동성 구간입니다. 자, 이 유동성 구간을 보시게 되면 이 지지라인 보이시죠? 자, 여기들이 개인들이 여기 정도면 이제 많이 내려왔겠다 하고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력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더 물량을 매집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가격에? 더 싼 가격에. 그러면 이 한정된 비트코인의 수량 속에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해야지 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더 갈 수 있는 연료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라인에서 저는 한 번 더 하락한 이후에 반등 시나리오를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도 보면 몇 번 패턴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는 이러한 박스권 구간을 이탈하고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하락한 이후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그러한 구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을 이렇게 이탈하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세력들이 이러한 유동성을 확보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때부터 상승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 자체는 트럼프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옥수수머리 아저씨가 이 시장을 대부분 이렇게 차트를 깨트려 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철저한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매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베어 플래그 패턴상 저는 한 번의 추가 하락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유동성 구간에서 롱 포지션 진입을 예정이며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상승 다이버전스의 구간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가격 구간이 이 하단 빗각 하얀색 추세선 보이시죠? 이 하얀색 추세선이 약 74K에서부터 이어서 올라온 이러한 저점에 대한 추세 라인입니다. 또 이번에 밑꼬리가 강하게 달렸던 추세 라인의 하단 빗각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 및 다른 현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저는 준비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거 보이실 겁니다. 근데 사실 주봉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진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이 주봉을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이후로 이러한 변동성이 더욱더 심화가 된 것 같은데 이 옥수수 머리 아저씨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고생이 많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봉만 보고 있자니 이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와 실시간 정보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를 위한 코주부의 오늘의 코인스토리 공부방 약 2,700여 분의 구독자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도 비트코인 꼭지점에서 이러한 이유를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체인 데이터까지 파악해야지 이 시장에서 빠르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번 하락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롱 포지션에 대한 공략을 할 때 저는 한 번도 매수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저도 11년차 코인 트레이더로서 얼마나 시장에서 험한 꼴을 많이 당했었을 겁니까? 무수히 많은 청산도 경험했고 좌절도 경험했고 나는 왜 안 되지 자책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유튜브 강의도 듣고 왜 결론은 바뀌는 게 없어요. 즉 이러한 변동성에서 이번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역대급 청산 와중에도 저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준과 원칙은 보이시는 이 로켓 지표 덕분인데요. 어떤 종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이러한 로켓 지표, 즉 매수 신호가 뜨고요. 어떤 종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이전에 이러한 매도 신호가 뜹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러한 성공적으로 포지션을 잡아 나갈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기법 위에 신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로켓 지표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변동성인 큰 시장에서 사실 제 심리가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통해서 저만의 무기를 획득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로켓 지표를 오늘 방송을 보시는 소중한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왜요? 요즘 그냥 단순 레퍼럴 파리들 너무 많죠? 그쵸?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대가 없는 호의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코주부의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입니다. 코주부가 직접 실시간 정보 및 매매 일지 공유를 드리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방에서 직장인 초보자분들 중요 정보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 또 제 실시간 매매일지 공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질적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또 로켓 지표를 통한 시장의 대응법 기회를 제공해서 결국 최종 목표는요. 코인 투자대회 단체전 우승입니다. 바로 코주부의 원팀으로 저는 세계 대회에 참전해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이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혜택들은 저만 혜택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께 이렇게 균등하게 분배가 됩니다. 저는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또 나중에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댓글 누르시면 이러한 링크가 뜹니다. 여기서 이 설문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저 코드부가 즉시 그리고 직접 로켓 지표와 독립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또 코인 투자 대회 단체전 참가를 할 수 있는 이 공부방 링크를 즉시 그리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진짜 독립 트레이더가 될 수 있는 무기와 발판을 쥐어드렸고, 이거를 휘둘러 보느냐 마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진짜 궁금해하시는 알트코인 우리 남았잖아요. 그쵸? 이 알트코인 때문에 여러분들 속상해 죽겠죠? 제가 그거 시원하게 긁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사실상 비슷한 맥락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락을 하다가 다시 상승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베어 플래그 패턴이 관측이 되었다면, 지금의 이더리움은 약 다운 트렌드 패턴이 관측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입니다. 이러한 하락 채널 안에서 여기 초보자분들은 헷갈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A, B, C, A, B 파동을 계속 견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 세력들이 이 유동성 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이더리움에 대한 유동성 구간도 이 채널 하단부를 살짝 이탈했다 다시 올리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 가격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려보면 약 3,200달러에서 3,400달러대에 저는 이 롱 포지션을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더리움도 결국 보면 솔직히 여기서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떴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숏 포지션을 실행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기 현재 채널상 중간 지점에 위치잖아요. 이 중간 지점에서 롱 포지션을 여기 대기한다고 숏 포지션을 탄다? 그러면 솔직히 손익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손절선을 정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다는 게 단점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다가 이 범위 안에 내려왔을 때 숏 포지션을 오픈한다면 그야말로 손절은 짧고 우리가 익절점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리플레 같은 경우도 크게 지금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리플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이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일단은 로켓 지표상 매도 신호가 떴었는데, 이러한 범위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유동성 구간에 일단은 확보 이후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예상되는 매수 지점은 약 2,700원에서 2,9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방에서 이 SIP의 레버리지 취약성 심각 위기 경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ETF의 10월 승인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그러한 여파가 이 리플에 대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도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분석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의 코인 스토리 제가 댓글에 보이시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 독립 트레이더 프로젝트 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말씀 계속 이어나가 보면 업비트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업비트 차트에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지금 날뛰어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이 계속 날뛰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 일어나는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하고 결국 똑같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없고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매물대가 작은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파가 사실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메이저 종목들은 우리가 자산의 일부로서 보유를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라그랑주 같은 종목들 보세요. 이거 무슨 술 이름도 아니고 이런 종목들 대부분 보면 이 백서나 뭐 업데이트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프로젝트나 종목들 대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종목들이 대다수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걸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러한 신규 상장 코인들이나 잡코인들은 단순히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종목들을 저는 저가 매수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유심히 보는 또 알트코인 중에 하나가 이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하락장에도 그나마 잘 버텨준 알트코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솔라나도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매물대 있죠. 이 매물대 범위에서 저는 현물 매수 및 롱 포지션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이 가격대가 저는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개인적인 전략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기다리시기 지루하시니까 제가 오늘도 이 로켓 지표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지 검증할 수 있는, 또 내가 이 코즈부가 날 진짜 독립 트레이더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드는 분들을 위한 오늘의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을 제가 가져와 봤고, 매물대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저는 주말 동안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업비트 종목이고요. 이 종목 로켓 지표 트레이딩 뷰를 한번 살펴보면 로켓 지표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이러한 매수 신호가 떠 있고, 매집 거래량 또한 풍부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댓글 클릭하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여기서 이렇게 설문지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저 코즈부가 로켓 지표와 독립 트레이더 공부방, 또 히든 종목까지 즉시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 화면은 바로 하이먼 민스키의 전형적인 시장 거품 구조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렇게 로켓 지표가 여기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맹기 때 매수를 하고, 일반적인 대중은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자가 되실 건가요? 오늘 영상에 그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